설계된 비극, 한명회와 단종.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한명회는 본래 가문은 명망 높았으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38살이 되도록 문과 급제를 하지 못한 채 태조의 영정을 모시는 개성의 경덕궁직이라는 말단관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1452년 그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만남이 일어납니다. 평소 교분이 두터웠던 친구 권람의 추천으로 수양대군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실록은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보자마자 비범함을 알아보고 나의 장량이라 부르며 극찬했다고 전합니다. 한명회는 당시 김종서와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에게 눌려있던 수양대군에게 정권을 탈취할 구체적인 전술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한 모사를 넘어 수양대군의 집을 드나들며 거사에 필요한 무사와 책사들을 포섭하는 실질적인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시기 한명회의 행보는 훗날 조선의 권력 지형을 완전히 뒤흔든 계유정난의 서막이었으며 그는 수양대군이라는 거대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손잡이가 되어 전국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조선 역사의 가장 참혹한 정변 중 하나인 계유정난이 발발합니다. 한명회는 이 거사의 총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정변 직전 제거해야 할 인물과 살려두어야 할 인물을 철저히 구분한 명단을 작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살생부입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한명회는 도나문 앞에 서서 입고라는 모든 대신을 검문했습니다.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사저에서 철퇴에 맞고 쓰러지는 것을 시작으로 영의정 황보인, 이조판서 조극관 등 단종의 충신들이 한명회의 명단에 따라 차례로 처단되었습니다. 한명회는 궁궐 안팎의 군사 움직임을 장악하며 수양대군이 권력을 쥐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정변 성공 후 그는 정난공신 1등에 책봉되었고 조선 최고의 실력자로 부상합니다.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붓글씨 한 줄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으며 이는 어린 국왕 단종을 고립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계유정난은 한명회의 철저한 계산 아래 단 하룻밤 만에 조선의 조정을 피로 물들였으며 왕권의 향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조 3년인 1457년 상왕으로 물러나 있던 단종은 금성대군 등의 보기 시도가 탄로나면서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뒤편은 험준한 절벽에 가로막힌 처녀의 감옥이었습니다. 실록은 1457년 10월 24일 단종이 유배지에서 승화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예우를 갖춘 죽음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당시 정황상 세조의 명과 이를 보필한 한명회의 묵인 아래 사약이 내려졌음은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금부도사 왕방연이 단종에게 사약을 전달하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통곡했다는 이야기는 당시의 비극성을 더해줍니다. 단종은 17의 어린 나이에 차가운 영월 땅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그의 죽음은 훈구파 권력이 완성되는 마지막 퍼즐이 되었습니다. 현대 전문가들의 역사적 분석 모델에 따르면 당시 유배지에 고립된 환경은 어린 왕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권력의 비정함이 앗아간 한 소년의 목숨은 청령포의 물결 속에 고요히 잠겼습니다. 한명회는 세조, 예종, 성종에 이르기까지 무려 4번이나 공신에 책봉되어 당대 최고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한강변에
갈매기와 친해진다는 뜻의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무서부리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실록은 그의 죽음 이후 찾아온 역전된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종 17년 사망 후 17년이 흐른 연산군 10년, 갑자사화가 일어납니다. 연산군은 폐비 윤씨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한명회가 폐비 결정에 관여했음을 밝혀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무덤 속에 있던 한명회의 시신은 꺼내져 머리가 베어지는 부관 참시의 형벌에 처해집니다. 평생을 살생부로 타인의 목숨을 좌우했던 한명회 자신이 죽어서 다시 한번 처단되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권력의 영원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한명회의 삶은 조선 초기의 정치적 격동기를 관통하며 실록의 기록 속에 권력의 비정함과 허망함을 동시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화려했던 압구정의 권세보다 부관 참시의 비참함을 끝으로 그를 기억하며 권력의 책임에 대해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